그래서 180만 원 정도 되는 수익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매도를 하지 않은 게 아직까지도 조금 후회가 남긴 합니다. 고점에 붙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안녕하세요, 책전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호가창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11시 30분경 돌파가 들어왔고요. 돌파가 들어온 뒤에 고점을 갱신을 하고 약간 눌러줄 때 있죠. 약간 눌러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멈칫할 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가 마무리됐고, 여기 무슨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는데 돌파할 때 매수를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짧게 약손절을 했습니다. 약손절을 하고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매수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왔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고점을 찍은 뒤에, 원래 여기서는 여기 매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버티다가 마지노선까지 와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뒤로는 눌림에 매매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여기는 제 타점이 아니에요. 한농화성이 굉장히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눌림 타점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3% 정도 손절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다행스럽게도 앞쪽에 수익이 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손절은 버틸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곳은요, 제 매수 타점입니다. 눌림 공략하는 매수 타점인데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니 굉장히 뼈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3% 손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3% 손절을 날렸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나온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기서 잘라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도 돌파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고요. 고점 돌파를 해버렸죠. 고점 돌파한 뒤에 매수 물량 또다시 하락할 때 던진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들어올 때 짧게 반등을 줬을 때 또 여기서 눌림 매매 들어갔는데 바로 매도를 때렸고,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서 고점 돌파하고 계속 돌파하죠. 상한가를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27%까지 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좀 내려왔을 때 마지노선을 여기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자, 영상을 녹화했는데 예전 영상이랑 조금 다르죠. 제가 파리파리 창을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파리파리 창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한번 요거를 사용을 해봤고요. 자, 매매한 시간을 보면은 2시 24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매매죠. 마지막 매수가 들어간 뒤에 고점 상한가에서 4호가 정도, 4-5호가 정도 남았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돌파할 때 제가 녹화를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부터 녹화가 됐습니다. 제 수익은 한 170에서 180 정도 찍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호가창과 체결창을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호가가 상한가까지 4호가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현재 23,000주 정도 여기가 오른쪽에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가장 큰 호가 쌓여져 있는 게 상한가 물량이죠. 30만 주 정도 쌓여 있고,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 거의 한 20분 정도를 치고 올렸단 말이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치고 올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상한가를 한 번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30만 주 물량이 한 번에 체결이 되면서 쭉 치고 올라서 마지막에 걸어 잠그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 붙어서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아까 쌓였던 2만 주가 지금 1만 주 미만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이쪽에 쌓여있는 30만 주 물량은 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를 던지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1000주 정도 제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어디다가 던져도 바로바로 매도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180만 원 정도 되는 수익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매도를 하지 않은 게 아직까지도 조금 후회가 남긴 합니다. 고점에 붙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상한가를 갈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상한가를 보내는 건 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28% 정도까지 상승했던 종목에 새 호가 남은 물량을 매수해주지 못해서 상한가를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를 보낼 마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한가 갈 마음이 없다. 자,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 상황 자체가 상한가 근방이기 때문에 제가 상한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VI 또는 전고점 또는 당일의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고점에 붙어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은 세력들이 고점을 갱신시킬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상황은 뭘까요? 당연히 하락이겠죠. 상승을 하지 못하는 종목은 하락밖에 없다. 하락이 이 종목의 앞으로의 미래다. 왜냐?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점을 한 번에 크게 갱신하지 못하는 흐름을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와 횡보와 돌파와 횡보를 거쳐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이 멈추는 지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긴 횡보 또는 짧은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2시 30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게 된다면 당연히 횡보 뒤에 다시 한번 상승해서 상한가 간 일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눌림 매매 또는 어떠한 형태든 매매를 하실 때 고점에 붙어서 고점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 붙어서 횡보를 한다. 계속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방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하방으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이제 더 이상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큰 물량, 이 노란색 체결된 물량들은 2천만 원 이상 체결된 물량을 제가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자, 2천만 원 이상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체결이 되고 엄청나게 분봉상에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제가 28%까지 상승을 시켜놨던 게 거의 3%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호가창, 체결창에도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상한가에 쌓여있는 물량이 보이지 않고요. 고점을 갱신하는 매수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4천주, 7천주, 4천주 이 정도 쌓여있고 이 위쪽도 마찬가지 5천주, 4천주, 4천주 정도 쌓여있는데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아래 꼬리를 달고 매수를 치고 올려주지만 가장 중요한 이 고점 라인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굉장히 큰 빠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지금 호가창 체결창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느릿느릿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올라가는 돌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느릿느릿하게 올라가는 돌파가 있으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왜냐? 엄청난 폭탄 물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등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흐름이 빠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마지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점들이 모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더 큰 하락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두 번째 마지노선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표기를 해두고요. 이 마지노선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2시 20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첫 번째 그어놓은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건 지지 저항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가 되고 여기서 지금 이 흐름처럼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속도를 붙여서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지지가 되는 곳은 깨지게 되고 지지가 바로 저항으로 바뀌겠죠.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되지 않는 지지점은 이탈이 되고, 이탈이 되면 저항이 된다. 아주 간단한 지지 저항의 개념이고요. 이 지지 저항의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단타나 아니면 스윙 투자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어놓은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큰 하락이 지금 몇 덩이씩 체결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고요. 아까 저의 손익이었던 180만 원 정도에서 약 한 6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매매를 했고요. 어쨌든 마지노선을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 매도 금액 29,900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1135주 매도를 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흐름이 느리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매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